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자기계발 MBTI의 진심인 함께나라입니다. 23년에 제가 운영하는 특모임에서 엄마표 영어 강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엄마표 영어와 차별되는 잠수네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수내 영어를 한다고 할 때 세 가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흘려듣기, 집중듣기, 영어책 읽기. 그래서 훌드 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플러스 한글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수내 영어를 할 때 여기 아까 세 개 더하기 한글책이라고 했죠. 사실 한글책은 기본이에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잠수내 할 때는 이걸 놓치고 처음에 엄마 표현할 때 이걸 놓치고 갔어요. 아, 영어 좀 이제 시켜야 되는데 하고 영어책을 읽으면서 뭔가 한글책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많은 책에서 결국은 영어를 아이가 잘하더라도 외국어기 때문에 한글 책 수준을 넘을 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글 책을 많이 읽을수록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 그래서 충분한 한글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영어 많이 하는데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잘 안 오는 아이는 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 10권씩 책 읽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1시간 읽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점점 올리시면서 어쨌든 이 정도까지 읽으면 좋다. 그리고 영어 책 10배 읽는 걸 권장하는데 저도 10배까지는 못 읽고요. 그래서 뭐 적어도 한 3, 4배 정도 더 읽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막 영어책 한 3권 읽으면 요건 한 9권에서 10권씩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책보다 훨씬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다음에 이제 영어의 세 가지 흘려듣기. 네, 그래서 영어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언어라는 건 우리가 보고 쓸 때도 들어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단계, 흥미에 맞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엄마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영어책 읽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집중 듣기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거를 영상이든 책이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엄마가 꾸준히 관찰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책나무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의 지속적인 공부와 노력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가르치지는 않지만 어떤 재미있어 할 만한 책이나 영상을 끊임없이 알아봐서 구해주는 거. 그걸 이제 엄마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수의 영어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이의 충분한 시간 확보예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잠수내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다른 친구들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정말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이고 확신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좋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엄마 충분한 시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고 선택 집중해야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집안일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기계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최소한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식기세척기, 노후 청소기, 건조기 이런 거 그런 거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이랑 집안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니멀한 환경이야 집안일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 청소, 물건 사기, 빨래, 관리 이런 게 물건이 줄어들면 집안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 저도 책을 읽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집에게 나에게 있어서 최소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엄마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초반에는 더. 왜냐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줄어들어요. 엄마의 시간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잠시만 영어도 시키는데 집안도 엄청 깨끗하고 요리도 아주 좋게 몸에 좋고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수내를 하기를 마음 먹으셨으면 정말 최소한만 다른 걸 하시고 근데 뭐 이런 집안일 중에서 나는 요리를 너무 좋아한다. 너무 잘하고 재밌다. 그러면 약간 그 취미 삼아 잘하고 좋아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기분이 더 좋아지면 더 아이에게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꼭 해야 될 거 이런 것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시간 확보가 돼요. 그리고 조금씩 하더라도 꾸준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면 결국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시작해서 점점 늘려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이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큰 그림을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가운데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는 열심히 칭찬을 해주면 돼요. 그 난이도 내에서 책 몇 권 이렇게 후보 중에서 이거 중에 뭐 먼저 볼래?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 책 중에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멘탈 관리. 일단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좀 시작하면서 세팅하는 환경 세팅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뭐 아이 관계도 계속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의 멘탈 관리가 중간에 단순히 하면서 뭔가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멘탈 관리를 잘 해야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소수의 길이에요.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고 시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고 이걸 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있어야 이제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조급하게 단기 성과를 바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단기 성과가 나는 방법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느긋하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영어 원어민 같이 잘하는 애가 목표가 아니죠. 그렇게 잘하다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거나 아니면 후퇴할 수도 있거든요. 꾸준히 안 되면. 그것보다 정말 대학교 갈 때, 성인 됐을 때 영어를 자유롭게 정말 평소 생활과 회사에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표라면 초등학교 때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게 보시고 목표를 마라톤 뛰는데 누가 100m 달리기 뛰면 결국 끝까지 완전히 못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하게 된다는 거. 점점 발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려면 부모가 이제 자기 개발, 자존감 향상. 그래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고 아이도 대리만족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이게 되는 거야. 뭔가 우리 아이가 얼만큼 성과 내는 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면 그게 더 조급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유가운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주변에 그 카더라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정보로 아이를 보고 꾸준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이야 마인드.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비교하지 않기.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잠수내에 오면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은근히 비교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성향 다르고, 아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회원 영어 시간도 달라요. 지금 만약에 똑같은 7살, 8살이라도 지금 시작한 아이랑 그 전에 영어 한 2년, 3년 한 아이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엄마표 영어는 처음이에요. 이래도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영어 공부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영어 유치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안 좋은 점은 비교하면 조급해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럼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냐? 빨리 성과가 났으면 하잖아요. 그럼 애를 잡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밖에 못해?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겠죠. 혹은 더 해야지. 막 이러고 좀 더 아이를 수용해주기가 어려워지. 그럼 애를 잡게 돼서 관계가 악화되겠죠. 그래서 그럴 거면 학원 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초등영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영어 좋아한다. 영어 재밌다. 난 영어 잘한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영어를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더 열심히 안 하게 되겠죠. 최소한만 하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안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영어 실력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장점만 보고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이 치워지면 반드시 언젠가 잘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주세요. 그래서 속도가 달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우리 정상 가서 다 만날 거예요. 그 정상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아이 뭐 그런 거겠죠. 예, 만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더 빠르게 가든 뭐 느리게 가든 결국 정상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순의 로드맵 이제 알아볼게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